저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전도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인가요? 저는 요새 매일 음, 서고 있어서 그렇게 막 오랜만이라고는 안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고생 네, 오늘 많으십니다. 아침에도 아유, 남일 같지 않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은 금요일 유진 피터슨 목사님 묵상 나누는 날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무엇을 저희가 나누게 될까요? 오늘은 73일 차예요. 네네네. 많이 왔습니다. 와, 90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73일 차고 제목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아,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관계 속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비온 뒤에 땅이 네. 굳어진다는 것처럼 아. 싸우고 나서도 성숙이 있을 수 아유. 있으니까. 아유, 그럼요. 네네.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잠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5장에서 29장까지는 네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 왕의 잠언을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예요. 선집해놔서 오. 그 간직을 하고 후대에다 전달해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다루는 본문인 27장 같은 경우에는 바른 삶의 자세에 관한 교훈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지를 또 다시 언급을 하는 건데, 그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자체가 되게 어떤 관계적인 측면과 어떤 성숙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설명해 주셨듯이 네. 히스기야 왕의 신하? 네, 신하가 이제 모은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수두룩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우리들의 네네. 삶에 대한 어떤 행동들, 지침들 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철이 날카롭게 한다. 음. 야,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날카롭다라는 의미를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다라는 것은 둔하다, 무뎌지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들의 삶은 때로는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질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사실 무뎌지고 둔해지는 그런 양쪽의 면을 다 우리들의 인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날카로움이란 어떤 성격이 예민함, 뾰족뾰족함.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할까요? 약간 예리하고 좀 통찰력이 있고 지혜롭고 이런 쪽의 그 날카로움을 말씀하고 아마도 있습니다. 이제 쇠붙이의 목적은 쇠붙이가 이제 칼이 되려고 하겠죠. 날카로워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칼이 되려면 날카로워야 되고 날카로워야지 제 목적을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무딘 칼들은 제 목적을 못 하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들의 지혜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이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무뎌져 있는 그런 지성과 마음과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들의 삶이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쇠붙이로 날카롭다, 예리하다라는 좋은 표현들을 쓴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감정, 반응, 뭐 이런 지혜, 성장이라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은 무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지성과 삶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오늘 잠언의 말씀은 바로 그 정답을 관계에서 찾습니다. 네.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 관계를 맺죠. 그래서 네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에 항상 누구와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성장 또는 성장의 반대말이 뭐죠? 퇴보를 네. 얻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 정말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최고의 삶을 원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특히나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에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몸은 운동을 통해서 혼자 운동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헬스가 최고죠. 갑자기요? 네, 1인 운동. 네네. 그리고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또 발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 묵상이나 뭐 영상도 봐도 되겠지만, 네. 그리고 또 외모도 꾸미면 돼요. 하지만 우리들의 자신감, 나의 어떤 삶의 풍족함은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작게는 가족,
많게는 넓게는 우리 직장 생활의 삶과 타인의 삶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 맺어야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철은 날카로워집니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끝을 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도전은 고립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둔해지는 삶입니다. 날카로움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노하우나 혹은 여러분들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라고 던져줍니다. 전사님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노하우라고 한다면 네.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친구라는 관계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친구랑 일반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잠언의 말씀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그 말이 이 철과 철은 대등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같은 하나는 성질이죠. 강철 완전 강철 가지고 하고 하나는 너무나 재질이 완전 다른 허접한 철 가지고 하면 때리면 부러지겠죠. 대등한 철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친구 관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앞에 잠언 27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얘기를 먼저 해봤는데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5절 6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저 세 번역으로 여기도 읽겠습니다. 네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네, 맞아요. 보면 여기에서 보면 충직한 친구의 어떤 충고 그리고 아픈 말들은 충직한 조언이라고 충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관계는 그런 충고, 조언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죠.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건 칭찬을 하면 고래가 춤을 춘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범고래를 춤을 출 수 있을까라면서 관계가 안에서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저랑 같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후배 중에서도 나는 칭찬을 하면 해줄수록 더 잘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더 잘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또 성격이나 이런 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비판이나 어떤 안 좋은 쓴소리보다는 칭찬을 해야 실제로 어떤 효율이나 능률이 올라가는 맞아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거의 그게 대중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얘기가 그게 너무 대중화가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되어 보면은 주일학교 하면서도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게 부모님한테 예전부터 우리의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이거요.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아이는 기죽으니까 기죽지 않게 칭찬 많이 해주시라고.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 보면 SNS에서 페이스북 이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를 우리가 팔로우랑 또 뭐로 판단을 하지 좋아요. 좋아요에 목숨 걸어요. 사람들이 이 좋아요를 꾹꾹꾹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심 어린 칭찬을 잘 안 해요. 그냥 좋아요도 그냥 웬만하면 눌러줘요. 글이 별로여도 좋아요. 그냥 아유 그래 좋아요 먹고 떨어져라. 사람들이 그리고 웬만한 관계에선 인간관계에서는 나쁜 말 이런 말 안 해요. 왜? 사람은 이런 자기에 대한 쓴소리 이런 말들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좀 가까울수록 그런 말 하면 되게 불편해지고 근데 이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진정하게 건강한 자화상이란 반쪽짜리 정답인 것 같아요. 칭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언 아픈 충고가 같이 가야 올바른 지혜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쓴소리나 충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색하고 좀 듣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눈치 보느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러냐 이 쓴소리나 충고는 누가 하느냐 그러면 이 대등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하 수직 관계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들이 이제 한다거나 권위나 나이나 아니면 뭐 가족 간에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상처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 잠언의 지혜에서 보면 충성된
공고 요런 뭐라고 하는데 이런 공고를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는 서로 도전하고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해주며 서로 지혜가 새가 새처럼 서로 이게 신기하잖아요. 한쪽 새는 똑같은 재질인데도 한쪽 새는 무뎌져 있고 한쪽 새는 날카로워요. 무뎌진 새를 때리면 얘가 아픈 건 사실이죠. 그쵸. 근데 얘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 이 친구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담가들은 사실 좋은들 그리고 네. 잘 얘기를 들어주겠죠. 하지만 상담가들은 자신이 조언을 듣지는 않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계에 맞는 사람들은 대등한 관계가 또 아니고요. 그리고 고로 상호간의 비판, 서로의 장단점을 말해주기에는 굉장히 힘든 관계가 있고 교회에서는 또 다 좋은 소리만 해줘요. 아이고 집사님 칭찬만 해주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런 충직한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부 때 상담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 전공을 하면서 전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의문점이 드는 지점들이 사실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간이의 상담 이런 뭐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내용 자체가 이제 표방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떻든 간에 네네.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할 필요 없다. 상담자는 충분히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들을 안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네네네. 무조건 지지해주고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이 상담이 이렇게 비지시적인 상담이라고 해요. 지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이제 가이드를 안 주니까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이제 상담이 진행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접근을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는 이유도 어찌됐건 문제 행동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직면을 시켜요. 그러니까 직면까지 가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시간이 이 오래 사람이 걸린다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씀이시죠?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직면한 문제를 뚫어낼 수 없으면 사실은 훨씬 더 큰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 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지지와 수용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수용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어쨌든 수용이 기본적인 전제긴 하지만 직면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직면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들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드시고 네. 심적으로 좀 연약해지신 이런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상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이런 친구들이 정말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 나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닐까. 맞습니다. 분명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우리가 싫은 소리는 하진 않으니까 네, 이런 분 너무 좋아요, 저런 분 좋아요 하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훈육의 때로는 그런 조언도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점점 안 듣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뭐랄까 싫은 소리도 조금 들을 수 있는 겸허한 마음들. 그러니까 사실 분명 쓴 소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칼로 네. 칼을 두드리면 아프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자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자라고 한다면 분명 그 얘기를 통해서 더 좋은 삶으로 무뎌지지 않고 예리하게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쓴소리랑 또 직언은 진짜 정말로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직언과 쓴소리가 그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 역설적으로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관계가 그냥 어떤 사무적으로 그냥 뭐 비즈니스 상으로 그 그냥 친구가 별 아니죠. 관계 없이 그저 그런 친구 사이에서 저거 좀 쟤는 저게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그냥 그럼요. 역효과만 나타내죠.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할 때도 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 모두가
어떤 공감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구나. 그렇죠.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구나. 이런 태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표현 말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사무적이고 좀 일반적인 관계에선 분명히 직원했다 큰일 납니다. 관계가 깨지죠. 맞아. 주로 깨집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특히나 이제 선후배나 나이 그렇죠. 많고 적음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나이, 선후배 네. 이런 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하면은 그 꼰대 소리 듣죠? 그렇죠. 꼰대 소리도 많이 듣죠. 무시하고 그러는데 네. 정말 이게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없어진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린 친구라고 하면 똑같은 나이, 네. 똑같은 맞습니다. 나이라고 동갑 친구들. 표현하고 네. 대등한 입장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생각해 보면 내 친구 같은 관계는 나이가 차이가 나도 뭐 어떤 게 다른 차이가 나도 나랑 가까이 있고 내 마음을 다 얘기해 줄 수가 아까 말했듯이 네. 깊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아닐까. 네. 또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런 말들도 가슴 아프지만 담아내고 네.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가는 게 지혜가 아닐까. 이게 맞습니다. 서로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잖아요. 네, 차라리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런 친구 있습니까 혹시 근데 주변에? 직원을 해주는 친구요. 네네네.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게 있어요. 직원을 하려면 사실 그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보다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사회가 그렇게 생각보다 상대방을 자세히 알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잘 허락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전도사님 이야기했었던 어떤 친구 관계, 동갑 친구든 동기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저는 이제 학교도 대전에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학부 시절에 사귀었던 친구들이랑은 지금은 이제 또 거리상으로도 그리고 서로 가정이 생기고 서로의 형편상으로도 멀어져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워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예전 교회에서 소속돼 있었던 관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또 하필 코로나가 찾아왔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직원을 해줄 만한 제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제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있는 사람 중에는 이제 관계가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문경이 같은 친구, 동생이지만 문경이 같은 친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저를 이제 가장 잘 알아가고 있는 유미 정도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 가족 간에 또 왼수지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내 자신의 생각할 때 서포트 해주고 내가 네. 그 사람을 서로 이해해준다는 관계 자체만으로 네.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네. 관계가 정말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살잖아요. 네. 여러분들 좋은 관계란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고 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쓴소리마저 할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관계. 네. 이런 관계가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네, 관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해 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나이가 얼마 뭐 맞습니다. 그리고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무척 맞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우리가 사소한 오해도 나고 나는 좋은 소리라고 쓴소리 해준 것 같은데 네.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그렇죠. 관계가 단절되고 맞아요. 깨어지고 이런 상황도 많이 생기시죠.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비 온 뒤에 땅에서 묻어지죠. 묻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들 누군가를 향해서 항상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누군가 그랬죠. 이 사회는 분노 사회다.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고 누군가를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이런 사람 관계들이 많이 있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를 많이 들을수록 듣는 사람의 잘 소화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의 품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쓴소리 엄청 잘 듣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정말 좋습니다. 네. 목사님이랑 저희 사역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얘기하는 편이고 그래서 솔직하게 막 아파. 그렇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쓴소리를 진짜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네. 나한테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래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네. 좋은 관계 많이 맺으셔서 항상 지혜로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일날 예배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